110페이지 17번부터 21강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110페이지 17번입니다. 다음 금속 재료 중에서 회주철을 표시하는 기호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회주철이라는 것은 GC예요. 그레이 캐스트 아이언이래가지고 그 약자로서 GC로 씁니다. SC는 탄소 주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SC로 표시하고 SS는 일반 아변 구조용 아변 강제입니다. 그 구조용이라는 것은 스트럭처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SS가 되고요. 그다음 BMC는 흑심 가단주철입니다. 흑심 가단주철인데 여기서는 MBC라고 하는데 뭐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흑심 가단주철은 왜 BMC냐 하면은 금따 이거는 블레이크잖아요. 그죠? 가단주철, 단조가 가능한 주철은 영어로 malleable cast iron이에요. 그래서 BMC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이 문제도 자주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가공을 할 때 못따기, 모를 이제 따른 못따기 각도가 45도일 때 못따기 각도로 적합한 것은 못따기 각도로 적합하면 여기에서는 조금 애매하다 그죠? 각도는 45도 여기 조금 잘못됐네요. 그죠? 각도는 이미 45도가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못하게 각도가 아니고 기호가 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 좀 수정해 주세요. 기호입니다. 못하게 각도는 45도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19번 그걸 한번 살펴보면은 못따기 기호를 왜 C로 표시했느냐 하면은 C는 어디에서 나왔냐? 못따기를 영어로 발음하면은 chamfering이 되겠습니다. chamfering. 그래서 CHAMFERING chamfering이니까 못따기 기호는 C가 되겠고요. T는 두께입니다. thickness. 그래서 T가 되고요. 반경, 반지름은 지름이죠. 왜 R이 되는 radius 이래가지고 R이 됩니다. 지름은 파이로도 표시하는데 D로도 표시합니다. diameter 해가지고 지름이 되고요. 정사각형 변이라는 것은 네모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21번 간단한 기계장치부를 스케치하려고 합니다. 기계장치부를 측정 연구로 적합하지 않는 것 스케치할 때 여기에 스패너는 필요 없습니다. 스패너는 뭐냐면 어떤 볼트나 나트나 뭐 이런 거 목과 연결 그러니까 그 결합시켜주는 공구입니다. 스패너는 체결용 공구로 주로 사용되고 정반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평평한 척도 이제 그 다음에 각도기 마이크로미터 이제 요런 걸 이제 스케치 요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기계 장치부를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23번 제도 도면에서 나타내는 투상도의 선정 방법으로 부적합한 것을 내놨습니다. 이것도 참 몇 번 나왔는데요. 숨은 선이 적게 표시돼야 됩니다. 숨은 선이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뒤쪽에 두고 앞에서 보면 안 보이지만은 거기에 이제 그걸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숨은 선으로 하는데 그래서 숨은 선을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면을 정면도로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 물체가 좌우 대칭일 때는 좌우 대칭이라 이 말은 좌측면도하고 우측면도하고 모양이 같아요. 그래서 우측면도 하나만 그리면 됩니다. 물체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평면도가 아니고 뭐가 되느냐 하면은 정면도가 되겠습니다. 물체의 길어 정면도, 평면도만 표시할 수 있을 때 측면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물체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면이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정면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110페이지죠. 그죠? 1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도면 표제란에 표시할 수 없는 것은 말입니다. 분명하고 도면 내용은 표시할 수 없습니다.
척도, 도면번호, 투상법, 도면명칭, 제도자, 도면 작성일 등은 표제란에 표시할 수 있는데 분명하고 도면번호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표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여기에 도면번호, 도면, 척도, 투상법, 작성, 연월일, 제도자 이름 이런 것들은 다 표시할 수 있어요. 분명하고 도면 내용은 표시할 수 없고요. 도면에는 그러면 무슨 선들이 쓰였냐면 윤곽선, 중심만크 도면에는 이렇게 표지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 27번 KSB ISO 국제규격 ISO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거칠기 프로파일에서 산출한 페르미터라고 영어 발음은 페르미터인데 우리가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기호는 해놨습니다. R로 표시합니다. R이 파라미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참고로 구멍과 축의 틈새와 죬새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죬새라는 것은 구멍에 빗금 있는 게 죬새고, 그 다음에 틈새는 이렇게 이제 틈이 있는 걸 말합니다. 자, 헐거운 끼워 맞춤은 뭐냐? 구멍 최소 허용 치수가 요 헐거운 끼워 맞춤 요거는 구멍 최소 허용 치수가 축의 최대 허용 치수보다 클 때는 헐거운 끼워 맞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구멍이 축보다 큰 경우다 이렇게 됩니다. 억지 끼워 맞춤은 구멍의 최대 허용 치수가 축의 최소 허용 치수보다 작을 경우입니다. 여기 억지 끼워 맞춤인데 쉽게 말하면은 구멍이 축보다 작을 때입니다. 중간 끼워 맞춤은 축하고 구멍 치수에 따라 틈새 혹은 젬새가 생기는 것을 중간 끼워 맞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끼워 맞춤은 헐거운 끼워 맞춤과 억지 끼워 맞춤과 중간 끼워 맞춤 요 세 가지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틈새라는 것은 다시 한번 더 설명하면 축이 구멍보다 작을 때 생기는 치수 차를 틈새라고 하고요. 젬새라는 것은 축이 구멍보다 클 때 생기는 치수차인데 이걸 젬새를 다른 말로 하면은 간섭을 일으킨다 해서 이걸 젬새라고 합니다. 자, 그림이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또 재선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29번 고로의 분상이라는 것은 분자는 가루 분자입니다. 가루 상태의 원료를 분상 원료라고 합니다. 고로의 분상 원료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해놨습니다. 가루 원료를 많이 사용하면 이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틈새가 없어요. 통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풍구에서 뜨거운 바람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는 코크스와 결합한 CO나 CO2가 있는데 이게 위로 뚫고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이제 녹이고 환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이제 가루가 들어가 있으면 출선량이 증가할 수 없습니다. 출선이 많이 안 됩니다. 자, 증가가 아니고 감소입니다. 고로 통풍을 해칩니다. 연진 손실을 증가합니다. 가루가 반응을 안 하고 날아가는입니다. 고로 장애에 걸림, 행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밑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특히 여러분 이 영어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덩어리 쇠알 모양의 덩어리로 만든 것은 펠릿입니다. PELLET고요. 그 다음에 소결할 때 둥근 주철 봉 있잖아요. 그것은 팔렛이라고 합니다. PALLET입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용어에 스펠링 하나 차이인데 잘못하면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31번 배소광. 제가 이런 말 많이 해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어떤데
집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로스구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그 로스가 말이죠. 사실은 영어인데 로스팅인데 일본 사람들이 로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스구이가 우리도 막 그냥 쓰는데 그 로스팅이 굽기입니다. 굽기가 우리 한자로는 정확하게는 로스가 아니고 배소입니다. 배소. 배소광 대비 소결광의 특징 설명한 것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배소광은 소결광보다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는 거예요. 자, 충진 밀도가 소결광이 소결광이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분말 형태의 일반 배소광보다 부피가 작다. 맞습니다. 기공도입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기공도가 큽니다. 통기가 잘 됩니다. 빠른 기체 속도에 의하여 날아가기 쉽다. 이거는 배소광입니다. 배소광은 완전 소개를 안 한 상태입니다. 가루 상태가 많기 때문에 배소광이 빠른 기체 속도에 의해서 날아가기 쉽습니다. 배소광은 아직까지 완전히 소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분광입니다. 분광입니다. 그래서 소결광은 궤광입니다. 빠른 기체 속도에 의해 날아가기 쉬운 것은 배소광입니다. 33번 예비 처리로 제조된 소결광의 화는 분화 조장하는 화물입니다. 여러분 화는 분화가 뭐냐면은 자 소결광을 고로에 넣잖아요. 그죠? 덩어리를 넣었잖아요. 그죠? 이 소결광이 궁극적으로 녹아야 되는데 완전히 녹기 전까지는 적열 상태까지도 그 모양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대로 유지해야만 밑에서 뜨거운 가스가 그 구멍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완전히 녹을 때 이제 이게 환원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녹기 전에 환원 분화를 해버리면은 더 이상 고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환원 분화를 조장하는 화합물은 뭐냐면 재산화, 다시 산화된 헤머타이트입니다. 환원 분화 조장하는 화합물은 재산화, 쉽게 말하면 적철광입니다. 적철광을 영어로는 헤머타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언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재산화 헤머타이트하고 영어 스펠링을 나타내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당황할 거 아닙니까? 헤머타이트 스펠링을 다 알아라는 거 아니고 헤머타이트는 적철광이다 하는 걸 알아두어야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재산화 적철광, 어떤 사람은 재산화 헤머타이트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듭한번 당부드립니다만은 적철광이 발음으로 헤머타이트라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스펠링을 정확하게 알아두라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다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35번 예비 처리를 위한 고로에 들어가는 코크스 제조 공정의 순서로 적합한 것은 이 석탄도 말이죠. 광산에서 깨어서 싣고 오면 큰 덩어리도 있고 가루도 있습니다. 이걸 코크스로 만들려면 큰 덩어리는 적당한 크기로 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원료를 분쇄를 합니다. 분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블렌딩을 해줘야 됩니다. 배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장입을 하고 가열을 하면은 여러분 숯을 구울 때 그 가마에다 참나무를 넣어요. 불을 붙여요. 그 다음에 입구를 다 봉해버려요. 왜 봉하느냐? 봉하지 않으면 그 나무가 탄소 성분이잖아요. 산소가 들어가면 다 타버립니다. 어느 정도 이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수분이 제거될 때까지 공기를 더 이상 보내면 안 됩니다. 불 붙인 그 열기에 의해서만 그 수분을 제거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그대로 그 공기를 통하면 다 타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석탄도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코크스로에 넣었을 때 그 이제 산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불순물만 제거하고 덩어리로 만들었다 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건류라고 합니다. 건류. 건조 상태로 만들었다 해서 건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코커스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식히기 위해서 밀어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압출이라고 합니다. 밀어내서 이제 쿨링 타워, 소화탑에서 이제 식혀야 됩니다. 식힐 때 전에는 물로서 식혔습니다. 물로서 식히면은요, 품질이 불균일해지고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폐기가스가 막 올라갑니다. 안 그래도 코커스 만들 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물로서 식혀버리면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물로서 안 식히고 건식법에 가지고 질소 있죠, 질소. 질소로 이제 질소를 덮어 씌워버리면은 질소는 산소하고 반대됩니다. 이제 불을 꺼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아주 옛날인데 경주 코롱 호텔에서 이거 이제 배관 거기에 이제 청소를 하고 뭐 수리를 했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들어갔는데 그 안에 질소가 많이 들어있었어요. 들어있었는데 검사를 안 하고 펄지를 안 하고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바로 질식을 했어요. 이 질소는 이렇게 하면 산소를 못 들어오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코커스 제조할 때도 이렇게 소화를 시킵니다. 질소로. 한 5년 전인가 울산의 고려아연에서 아연을 제조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식혀야 되는데 질소를 넣어가지고 질식을 시켰는데 하청여사 직원이 들어가가 죽어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도 안전요원을 굉장히 많이 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소가 다 좋은 건 아닌데 이렇게 코커스가 식힐 때는 참 좋아요. 왜? 이거 이제 오염 물질도 안 나오고 바로 탁 식힙니다. 자, 코커스 제조 공정. 처음에 이제 덩어리 큰 석탄이 왔잖아요. 파쇄를 합니다. 얼마냐? 파쇄를 하면 3mm 이하가 약 85 내지 90% 됩니다. 이걸 그 다음에 이제 호흡에 넣어 블렌딩을 합니다. 블렌딩. 섞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블렌딩은 균일하게 섞고 믹스는 완전히 섞는 게 혼합입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이 석탄 가루를 이제 호프 빈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싣고 가서 탄화실에 장입을 하고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가열 건류가 됩니다. 그러면은 코커스 덩어리가 되겠죠. 이걸 이제 압출합니다. 뜨거워서 밀어냅니다. 이제 저기에 쿨링 타워에 가지고 소화를 시킵니다. 이걸 당장 바로 안 쓰기 때문에 화프 이건 이제 부두를 화프라고 합니다. 거기가 적치를 하고 또 너무 큰 것은 커팅을 합니다. 절단합니다. 이 코커스 제조 공정입니다. 요런 것은요, 여러분 이제 보기를 쭉 놔두고 코커스 제조 공정을 실기에서는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소결 조업할 경우 소결 설비 드럼 믹서. 드럼 믹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혼합, 조립, 조섭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파쇄를 하지는 않습니다. 드럼 믹서는 뭐냐면은 원료 혼합화에 이게 이제 밀입자가 큰 입자로 되는 걸 조대한 입자에 달라붙게 하여 입자를 크게 하는 설비입니다. 자, 이 가루가 잘 달라붙게 하려면 우리 뭐가 있었냐면 점결제 벤토나이스도 있어야 되지만은 습도 조절하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수분도 조금 필요합니다. 이 조섭이라고 합니다. 조섭은 습도 조절을 많이 배웠죠. 고로조업에서 균광, 혼합이 있고 균광도 섞기는 섞는데 균광은 뭐냐면은 적당하게 잘 알맞게 섞는 것만 배합하는 걸 말합니다. 노황 불안정이 아니고 노상황 안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선능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장애물 불균일 향상은 균일 향상입니다. 이 불균일 향상 이 용어를 잘 알아요. 불균일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균일하게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커스 비율을 낮춰줍니다. 우리 고로조업 할 때 이 코커스를 만드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요. 이 공해 물질을 많이 내붓기 때문에
앞으로는 코커스비를 어떻게 줄여주느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채택된 것이 파이닉스하고 코렉스인데, 이것도 아직까지 품질 면에서는 그래도 이제 뭐냐면 코커스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젠가는 이제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 균광은 코커스비자 품질 균일화 재선능률 향상, 요거 반대되는 것이요. 그래서 요거도 얼마든지 실기필답 시험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41번. 다음 철광석 중 결정수 등의 함유 수분을 높게 함유한 광석은, 수분을 높게 함유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갈철광입니다. 이 갈 뒤에 이게 이제 점이 있네요. 뭐 별 그건 아닌데 요것도 여러분 좀 고쳐주세요. 자, 점이 있네요. 요것도 여러분 좀 수정해 주세요. 점을 없애버리세요. 자, 갈철광은 Fe2O3NH2O입니다. 결정수를 포함하고 있는 철광석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43. 고료의 부원료 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내용인 것은, 부원료, 용제, 조제제 이런 말을 했지요. 왜냐하면 용제는 고로 작업할 때 이게 녹아서 슬래그를 제거하기 때문에 녹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용제라고 했습니다. 자, 고로의 부원료 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내용인 것은, 이 용제는 왜 필요하냐? 광석의 불순물이나 돌멩이 성분이 많습니다. 이와 결합해가지고 슬래그로 만듭니다. 슬래그는 잘 움직여줘야 됩니다. 위로 떠올라와야 됩니다. 옆으로 잘 흘러가야 됩니다. 이게 유동성을 높인다. 맞고요. 금속에 슬래그를 그러다 보니까 잘 분리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슬래그 용융점을 높인다. 아닙니다. 여러분, 금속은 말이죠. 다른 금속 원소나 비금속 원소가 들어가면 거의 90% 이상 용융온도를 떨어뜨립니다. 자, 여러분 FEC 상태도를 한번 봅시다. 순철은 용융온도가 1539도입니다. 굉장히 높죠. 근데 여기에 탄소를 4.3% 첨가하면 1130도에서 녹아요. 1539도와 1130도 사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금속에서는 그 용융 반응을 할 때 다른 금속이나 비금속 원소가 들어가면 용융 온도를 낮춰줍니다. 이렇게 용제를 넣어가지고 금속에서 슬래그를 만들 때 이건 낮은 온도에서 녹아야 됩니다. 그래서 슬래그 용융점을 높인다가 아니고 낮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산성용제에 규암 규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용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슬래그 생성, 요거도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슬래그 생성이 용이하고 슬래그와 용선 분리가 용이하고 불순물 제거를 쉽게 하고, 요게 맞아요. 이게 이제 용제의 구비조건 특징을 설명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뭐냐면은 융점을 낮춰줍니다. 융점 낮추고 점성 낮은 슬래그 형성. 그래서 넣습니다. 자, 꼭 좀 그렇게 알아두세요. 요거는 반드시 실기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산성용제는 보통 규석이고 염기성용제는 석회석입니다. 요즘 그래서 광석의 인이나 이런 그 황이 많기 때문에 이 산성용제를 안 씁니다. 뭐를 쓰느냐 하면은 석회석 용제를 씁니다. 용융점만 낮추고자 하고 타랑을 할 때는 또 형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고로에서 생기는 슬래그 성분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생석회입니다. 생석회. 그래서 이제 부원료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슬래그. 장애물에서 석회석이 600도씨에서 분해 시작하여 800도씨에서 활발하게 분해하며 1000도씨 분해 완료합니다.
이 석회석이 CaCO3가 이렇게 분해를 합니다. CaCO3 분해가 생석회 CaO 플러스 CO2가 됩니다. 그래서 석회석 이 자체는 흡열 반응합니다. 이렇게 할 때. 생석회가 뭐냐면 발열 반응입니다. 슬래그 주성분 CaO 이산화교소 산화 알루미늄입니다. 자, 115페이지 한번 봅시다. 47. 열풍로에서 나온 열풍을 고론에 송입하는 부분을 공급하는 걸 뭐냐 풍구라고 합니다. 풍구. 영어로는 트와이어라고 합니다. 풍구. 열풍로 열풍을 고로에 일정한 압력으로 송입합니다. 송입하니까 또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고로 안에서 이렇게 입구로 받아들인 데에서 송입이라고 했습니다. 연소대를 우리 레이스웨이라고 합니다. 요거 연소대를 레이스웨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간혹 가다가 이제 시험에 나오도록 실기야. 풍구에서 들어온 열풍이 논에서 강하는 코크스와 연소시켜 환원가스를 발생합니다. 그 환원가스가 뭐냐면 CO 가스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CO 가스 이게 효과적입니다. CO 가스. 자,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이게 어대? 연소대, 이 레이스웨이 반응입니다. C하고 O2가 하면 CO2가 되고, CO2가 다시 이제 코크스와 반응하면은 CO가 됩니다. 요거 꼭 알아두세요. 고로 노체, 이게 뜨거운 열을 받기 때문에 냉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고로 노체 냉각 방식. 내부 외부 냉각식으로 구분됩니다. 자,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것도 실기에 나올 수 있겠죠. 외부 냉각식은 물을 뿌리는 살수시고 재킷을 입히는 게 요게 외부 냉각식이고, 내부는 냉각반하고 스테이블식입니다. 냉각반하고 스테이블식입니다. 근데 여기에 냉각반은요, 판으로 되어 있어가 긴급 끼울 수 있고, 스테이블식은 고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열을 덜 받는 곳에 스테이블을 쓰고, 열을 많이 받는 데는 냉각반을 넣어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요것도 얼마든지 실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론한 사람들이, 아이고, 뭐, 실기하는데 왜 이론만 하느냐는데, 여기에도 참 더 실기의 기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49번. 선철 중에서 규소 함량 높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닌 것은, 규소 함량을 높이려면요, 연기도를 높이면 연기도와 규소는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죠. 노상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온도를 높이면 규소가 높아지고, 규산분의 장애물을 사용한다. 규산. 코크스 대비 광석 비율을 적게 하고 고온 송풍합니다. 이런 것들이 선철 중에서 규소 함량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연기도는 뭡니까? SiO2분의 Ca이므로 Si 높이려면 연기도를 낮춰야 됩니다. 51번. 고로조 없이 바람구멍 파손 원인으로 부적합한 내용인 것은, 송풍 온도가 낮을 때는 뜨거운 온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람구멍이 파손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훑어봅시다. 풍구 파손 현상은 장애물 강화할 때, 뜨거운 쇳물이 녹아가지고 장애물 강화할 때 풍구의 용선 부착 및 충격으로 마모된다. 자, 이게 파손 현상입니다. 이런 것도 얼마든지 실기에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풍구 손상 원인은 어떻게 생겼냐? 장애물과 용융물, 그 장애물과 용융물에 부딪혀서 파손이 될 수 있겠죠. 장기간 사용할 때 풍구 선단부가, 오래 사용한 풍구 선단부가 열에 의해서 열화되는 현상, 장기간입니다. 냉각수 수질 저하로 불순물이 있을 때, 이제 불순물의 내부 침식, 이럴 때도 이제 생깁니다. 자, 여기에서 실기 문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요것도 풍구 손상 원인, 요걸 써라 하는 것도 나옵니다. 냉각수 수량, 유속 저하, 이럴 때 이제 또 생긴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냉각수 수량이나 유속이 떨어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용손이 이제 많이 생기겠죠. 변형. 그래서 파손이 생깁니다. 코어크 균열 강도가 낮을 때, 코어크스가 어느 정도 적당할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미리 강도가 낮아서 이게 막 가스가 안 되고 떨어질 때, 회분이 많을 때, 요럴 때도 파손이 일어납니다. 요런 거는 실기에서 실기 시험을 치는 사람들도 꼭 명심해 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21강 수업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22강 수업 할 때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합시다.